정말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명한 영국 캠브리지 교통공학 교수가 20년 만에 한국을 방문해서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다 합니다. 영국 교통 시스템 연구의 최고 권위자인 박사가 한국을 다시 방문해서 어안이 벙벙한 모습으로 있다가 급히 핸드폰 카메라로 이 기이한 장면들을 촬영을 했고, 이 영상이 지금 영국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고 합니다.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의 명문 캠브리지 대학에서 30년 넘게 교통 시스템을 연구해온 앨런 스미스 교수입니다. 저는 22년 전 한국 나사렛 대학교의 초빙 교수로 2년간 근무하면서 한국의 여러 사회 인프라 체계에 대해 직접 체험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당시 저는 한국의 체계화되지 않은 도로망, 그리고 이와 관련된 여러 문제점을 직접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학교에 출근하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제가 초록불에 출발하는데 왼쪽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오던 차가 제 차의 옆을 그대로 박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차가 밀리면서 옆에 턱에 걸렸고, 그런 다음 한 바퀴 정도 굴렀습니다. 정신은 있었으나 몸이 말을 듣지 않았고, 이마에 뭔가 따뜻한 액체가 흘러내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신이 혼미한 가운데 한참을 기다려도 저를 데려갈 응급차가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대로 죽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실신했고, 정신이 돌아와 깨어보니 응급차에서 내리고 있더군요. 나중에 알았지만 병원에 도착한 것은 사고 난 후 1시간이 넘었던 것 같습니다. 평소에는 제대로 시스템이 작동했지만 그날만 응급차가 늦었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한국의 응급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생각을 했고, 필요한 신속한 처치를 받지 못했다는 인상을 크게 받았습니다. 저는 머나먼 타국 땅에서 상당히 당황했고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다행히 동료 교수 중 한 명이 여러 가지로 신경 써줘서 무사히 치료받고 귀국했지만 그 당시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상당히 불편을 겪었습니다. 물론 병원에 입원하는 행정 서비스가 빠르게 진행되었던 점과 의료비가 싸다는 점은 좋았으나 나머지는 너무 후진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하루라도 빨리 영국으로 귀국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구급차의 도착 지연과 구식 의료 장비, 그리고 도로 사정에 따른 구조 지연 등은 선진국에서는 볼 수 없는 비효율성을 여실히 보여주었고, 이로 인해 한국은 선진국이 되려면 멀었구나라는 상당히 부정적인 선입견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 저는 교환교수 생활을 마치고 영국에 돌아왔고, 한국에 대한 좋지 않은 편견을 가지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직 발달하지 않은 개발도상국에 속하는 나라니 어쩔 수 없지라는 생각이 공존했습니다. 시간이 몇 년이 지난 후에 한국이라는 나라는 솔직히 제 머릿속에서 별로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별로 주목해서 생각할 기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1년 전 영국 런던에서 글로벌 인프라 혁신 포럼이 개최되었습니다. 여러 나라가 혁신적인 도시 인프라에 대한 발표를 하는 자리였습니다. 마침 저도 초청을 받아 참석했고 몇몇 나라가 돌아가면서 뽐내듯이 발표를 했습니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저도 모르게 한국 관계자가 발표할 때 유독 관심을 갖고 보았습니다. 제가 2년 동안 한국에서 살아본 경험이 있어 더 관심 갔던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온 관계자가 상당한 시간 동안 발표하면서 보여준 영상 및 여러 자료를 보면서 여러 생각들이 교차했습니다. 사실 내면에는 믿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지배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발전했다고 그냥 좋은 것만 포장한 것 아닐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포럼이 끝난 후 한국 관계자와 대화를 하면서 정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자기 전 오늘 포럼에 대해 생각하면서 저는 한국의 발전을 직접 확인하고자 하는 강한 동기를 느꼈습니다. 이 포럼에서 유독 관심 있게 보게 된 것은 한국의 최신 교통 인프라와 응급 의료 시스템에 눈에 띄는 혁신 사례들입니다.
과거에 한국에서 겪었던 일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한국이 과거에 비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 지금 보았던 것이 사실일까? 라는 의문이 계속해서 저의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 후 몇일간 그날 보았던 포럼에 대한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던 중 교정 안의 좁은 도로를 지나가는 여러 대의 차를 보면서 문득 퇴직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 오랜만에 한국에 여행도 할 겸 마지막 논문을 한국을 대상으로 작성해 볼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자인 내가 비록 학교에서의 시간이 얼마 남겨놓지 않았지만 퇴직하기 전에 뭔가 하나 남기고 학교를 떠나면 좋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사실 영국이 선진국이지만 대중교통 인프라 및 대부분의 영국 대도시의 인프라는 너무 오래전에 구축된 것이라 현대에는 맞지 않고 너무 지저분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불편한 점들이 많았고 현대에 맞게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계속 요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영국이 최초로 지하철 시스템을 만들었고 영국의 노하우를 따라올 나라는 없다. 산업혁명이 어디에서 시작했는가? 영국 아닌가? 라며 아직 영국이 최고라고 생각하며 우리가 다른 나라에서 배울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 전문가들이 많았습니다. 사실 이분들의 생각이 정책에 반영되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구시대적 생각을 가진 사람 중 대표적인 한 사람이 총장 마크였습니다. 이분은 아주 철저히 영국제일주의 사상을 가진 분으로 이런 인프라를 영국이 다른 나라에서 배워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영국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죠. 저는 한국에 가서 조사해야겠다는 생각을 확고히 하고 몇일에 걸쳐 가족과 먼저 상의하고 동료들에게 저의 생각을 전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총장 마크에게 허가를 구하기 위해 찾아갔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허락을 해주지 않겠다고 하더군요.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선진국도 아닌 한국에서 무얼 배우고 논문을 쓰겠다는 말입니까? 시간 낭비고 학교 예산을 이런 곳에 쓰고 싶지 않군요. 영국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로도 충분합니다. 라고 마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여름 방학 내내 총장을 설득하러 가야만 했고 결국은 허락해주지 않으면 대학심사위원회에 이 사안을 제출하거나 지금 바로 퇴직을 하겠다는 협박을 해가면서 총장을 설득했습니다. 총장도 노 교수의 간절하고 진실함을 알았는지 결국 허가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붙었습니다. 한국의 문제점을 발견하여 영국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영국 시스템이 최고라는 결론을 내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이었죠. 마크는 영국 시스템의 우수성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만들어 오라고 지시했고 객관적인 평가보다는 원하는 결론을 가져오라는 식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한국에서 배울 점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서 어렵지 않게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드디어 한국으로 출발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눈을 감고 있자니 왠지 모를 설렘, 의심, 긴장, 호기심 등이 마음속을 간지럽히는 듯 했습니다. 정말 만감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춘기 소년이 처음으로 좋아하는 소녀에게 고백하기 전에 느낄 법한 감정이라고 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22년 전 한국에서 근무했던 기억이 오롯이 눈앞에 되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옛날 한국에 대한 생각을 하다가도 또다시 포럼에서 한국 관계자가 프레젠테이션 할 때 보았던 영상이 떠오르면서 정말 한국이 이렇게 변했을까? 라는 의구심이 머릿속 한편에 크게 자리 잡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다시 22년 전에 교통사고 후 어려움을 겪으면서 좋지 않았던 기억도 떠오르면서 여러 생각들이 오버랩되기 시작했습니다. 15시간의 긴 비행 끝에 드디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한참을 멈춰서서 공항을 둘러보았습니다. 정말 한참을 발걸음을 옮기지 못했습니다. 이게 정말 한국의 공항이란 말인가? 아마 제 모습을 누군가가 보았다면
바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정말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영국 공항에서 경험하던 긴 대기 시간과는 전혀 다른 자동화된 입국 심사 시스템에 첫눈에 놀라게 되었습니다. 여권 스캔, 지문 채취, 얼굴 인식 등 모든 절차가 몇 초 만에 이루어지자 저는 한국의 공항 인프라가 기술적으로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앞서 있던 것을 체감했습니다. 인천공항의 이러한 첨단 시스템은 저에게 있어 단순한 편리함을 넘어서 전체 교통 시스템의 효율성을 상징하는 첫 번째 단서가 되었습니다. 공항을 나오자마자 저는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든 한국인 연구원 김종환과 마주쳤습니다. 정갈한 정장 차림에 친절한 미소를 띤 종환은 저에게 한국의 교통 시스템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안내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종환의 차분한 태도와 유창한 영어에 다소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내심 과거의 부정적 기억과 현재의 변화를 비교하며 혼란스러운 감정을 느꼈습니다. 종환의 안내에 따라 인천공항에서 서울까지 이동하는 공항철도를 이용했습니다. 공항철도의 탁월한 정시 운행, 질서정연한 승하차 모습, 그리고 내부에 놀랄 만큼 깨끗한 시설은 저에게 정말 너무나 큰 인상을 남겼습니다. 영국의 혼잡한 교통 시스템과 달리 이 열차는 정교한 시스템과 사용자 중심의 관리 체계를 자랑했으며 처음에는 회의적인 마음을 버리지 못했지만 실제 경험을 통해 점차 한국의 기술력과 운영 방식에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기차가 운행되는 동안 저는 창밖으로 펼쳐지는 서울 도심과 그 외곽의 풍경을 바라보며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변화 사이에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20년 전 경험했던 혼란스러웠던 모습과 달리 오늘날의 서울은 고층 빌딩, 아파트 단지, 녹지 공간이 조화를 이루며 질서 있게 발전한 도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공항철도 이후 종환이 안내하는 최신형 전기차에 탑승했습니다. 이 차량에는 부분 자율주행 기능과 최첨단 자율주행 보조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어 앞차와의 거리 조절 및 안전 운행이 돋보였습니다. 종환은 한국이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적극 투자하고 있음을 설명하며 아직 초기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기술적 진보와 법적 기술적 제약 속에서도 꾸준한 발전을 이루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주행 중 저는 도로의 신호등 시스템이 평소와 다른 작동 방식에 주목하게 되었는데 이는 AI 기반 교통 신호 제어 시스템의 도입 때문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실시간 교통량 분석을 통해 신호 체계를 최적화함으로써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어 주었으며 일부 도시에서는 이미 AI 기반 종합 상황실과 스마트 교차로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운영 중임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저에게 한국의 기술력뿐만 아니라 교통 시스템의 혁신적 접근법을 깊이 각인시켜 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종환은 저에게 서울의 대중교통 시스템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먼저 도착한 곳은 서울 지하철역이었습니다. 저는 과거 영국의 낡고 불편한 지하철과는 달리 현재의 서울 지하철이 깨끗하고 현대적인 시설을 갖추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승강장에는 스크린 도어가 설치되어 승객 안전을 보장했고 디지털 스크린으로 다음 역 정보와 환승 정보가 여러 언어로 표시되어 있어 외국인도 쉽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열차 내부는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와이파이가 터널 속에서도 끊기지 않는 안정적인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습은 영국에서는 보기 드문 기술적 우수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후 종환은 저를 버스 정류장으로 안내했습니다. 전자 안내판에는 버스의 실시간 도착 시간이 정확하게 표시되었고 버스는 예측된 시간에 정차하는 등 체계적인 운영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또한 한 장의 통합 교통카드로 지하철, 버스, 택시 등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은 영국의 분산된 시스템과 비교했을 때 확실한 경쟁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속으로 어떻게 이걸 가능하게 만들었지? 라는 의문을 계속 품으면서 이러한 시스템 덕분에 과거 영국에서 겪었던 불편함과 번거로움이 크게 개선된 점에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서울 도심을 벗어나 외곽으로 향하는 고속도로에 들어서면서 저는 또 다른 놀라운 시스템을 목격했습니다. 톨게이트 앞에서 차량들이 정지하거나 서서히 속도를 줄이지 않고 시속 60km 내외의 일정 속도로 원활하게 통과하는 모습은 기존 영국의 톨게이트와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이는 차량 내에 설치된 단말기를 통해 무선으로 자동 결제가 이루어지는 하이패스 시스템 덕분이었습니다. 특히 하이패스의 보급률이 자동차 등록 대수의 96.5%에 달한다는 점은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영국의 이지패스보다 훨씬 높은 보급률과 결제 시스템의 원활함은 고속도로 유지 관리와 실시간 교통 모니터링 시스템과 결합되어 도로 상태 또한 매우 양호하고 아스팔트가 매끄럽게 관리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관리와 기술적 지원 덕분에 고속도로에서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주행 환경이 구현되었으며 저는 영국의 노후된 도로 시스템과 뚜렷한 대조를 이루는 한국의 시스템에 다시 한번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도로 위 전광판에는 실시간 교통 정보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어 운전자들이 현재 상황에 맞게 경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돕고 있었습니다. 종안의 설명에 따르면 이러한 정보는 센서와 CCTV, 차량 GPS 데이터를 종합하여 실시간으로 반영되는 것으로 이는 영국에서 보기 드문 정밀하고 체계적인 교통관리 시스템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고속도로 이동 도중 저는 한국의 휴게소에서 또 다른 인상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영국의 휴게소가 간단한 음식점과 화장실만 있는 경우가 많은 반면 한국의 휴게소는 마치 작은 쇼핑몰처럼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여러 음식점, 편의점, 지역 특산품 판매점, 약국 등 다양한 상업시설과 함께 수유실, 수면실, 샤워실 등의 편의시설이 잘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휴게소 내부의 청결 상태는 저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영국의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과 달리 이곳은 고급 호텔의 화장실처럼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었으며 이용자들 또한 식사 후 식판을 지정된 곳에 가져다 놓거나 쓰레기를 정확히 분리 배출하는 등 자발적으로 질서를 유지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러한 시설과 시민들의 태도는 단순한 기술적 진보뿐 아니라 한국 사회 전반의 높은 시민의식과 문화적 배려가 만들어낸 결과임을 확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저는 긴급 상황 발생 시의 대응 문화도 체험했습니다. 구급차 사이렌이 울리자 주변의 차량들이 즉각적으로 자발적인 협조를 통해 구급차를 위한 길을 만들어주는 모습은 계획된 시스템과 시민의 의식이 조화롭게 작용한 결과로 영국에서는 보기 힘든 장면이었습니다. 고속도로 외곽에서 주행하던 중 갑자기 도로 한복판에 한 차량이 고장이 나면서 교통체증이 발생하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긴급 출동 시스템이 즉시 작동하여 몇 분 내에 긴급 차량이 도착하고 차량을 견인하는 모습을 보고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종안은 이러한 시스템의 도움으로 도로 노면 불량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시민들이 직접 앱을 통해 도로 파손이나 위험 요소를 신고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이 신고 내용이 관련 기관에 신속하게 전달되어 보수가 이루어지는 등 시민 참여형 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음을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기술과 시민 참여가 결합된 도로 안전관리 시스템은 단순히 하드웨어나 인프라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협력과 문화가 만들어낸 결과임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영국에도 유사한 시스템이 존재하긴 하지만 한국만큼 사용자 친화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사례는 드물다는 점에 저는 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한국의 첨단 기술과 체계적인 교통 시스템을 경험하면서 저는 단순히 기술적 요소만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의 안전의식과 배려 문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종안은 저를 교통안전교육센터로 안내하며 이곳에서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연령대를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가상현실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과 함께
교통사고 감소율이 꾸준히 낮아지고 있는 현황은 기술 도입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의식 향상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교통안전교육센터에서는 안전교육이 단순히 법적 장치나 시스템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 개개인의 자발적 참여와 서로에 대한 배려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를 위한 스쿨존의 설치와 운전자들이 자발적으로 속도를 줄이는 모습, 그리고 CCTV와 같은 감시 체계가 결합되어 안전을 보장하는 사례는 영국에서 경험한 것과는 크게 대비되는 한국의 독자적인 안전 문화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교육 시스템과 시민의식은 단순한 기술 발전을 넘어서 사람 중심의 철학과 문화가 만들어낸 결과임을 저는 깊이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총장 마크의 지시에 따라 한국 방문의 목적을 한국의 문제점을 발견하여 영국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것으로 생각하며 출발했지만 한국에서의 조사가 진행될수록 제가 이전에 갖고 있던 편견이 서서히 무너지는 것을 체감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각종 첨단 기술, 철저한 안전 시스템, 그리고 시민들의 높은 배려와 자율적인 질서 유지 모습은 제 선입견을 완전히 뒤엎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저는 캠브리지 대학 총장인 마크리와의 갈등과 압박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마크는 처음부터 영국 시스템의 우수성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얻고자 했고, 저에게 객관적인 평가보다는 원하는 결론을 내도록 압박을 가했던 터라 전화 통화에서 연구 자금과 제 커리어에 대한 암시를 내뱉으며 영국이 최고라는 결론을 내야 한다는 강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저는 과학자로서의 윤리와 객관적인 사실 전달의 의무 사이에서 깊은 갈등을 겪었고, 진실을 왜곡하지 않고 객관적인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학문적 양심과 후원자의 압박에 순응할 경우 커리어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현실적 유혹 사이에서 큰 심리적 부담을 느꼈습니다. 여러 날에 걸친 현장 체험과 다양한 사례들을 직접 목도한 후 저는 자신이 직접 체험한 사실들을 바탕으로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보고서에서는 한국의 교통 시스템이 기술적 측면뿐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의식과 사람 중심의 철학이 결합되어 전반적으로 우수하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기술했습니다. 하이패스 시스템, AI 기반 교통 제어, 첨단 대중교통 시스템, 그리고 응급 상황 시의 신속한 대응 체계 등 여러 요소들이 영국보다 한층 앞선 모습을 보였음을 강조하며 제 선입견이 크게 뒤집혔음을 명시했습니다. 한국 방문이 거의 끝나갈 무렵, 종아는 마지막으로 저에게 한국의 첨단 교통관제 센터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이곳은 전국의 교통 흐름을 한눈에 모니터링하고 통제하는 최첨단 시스템이 갖춰진 곳으로 거대한 스크린에 실시간 교통 상황, 사고 정보, 대중교통 운행 현황 등이 표시되어 있었고, 관제사들은 침착하게 위급 상황에 대응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긴급 상황 발생 시 AI 시스템이 최적의 경로를 계산하여 구급차 등 긴급 차량이 빠르게 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습은 제가 한국의 시스템이 단순히 기술적 차원을 넘어 인명보호와 시민 안전에 기여하고 있음을 절실히 느끼게 했습니다. 이후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마크로부터 또 한 통의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제목은 초안 보고서 요청이었고, 첨부된 문서에는 이미 결론이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마크는 한국의 교통 시스템이 표면적으로만 발전했으며 실질적인 효율성과 안전성 면에서는 영국이 우위에 있다는 주장을 내세우고자 했으나 저는 직접 목격한 사실들을 바탕으로 솔직한 보고서를 작성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한동안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고민에 빠진 끝에 저는 영국의 자존심과 연구 자금, 그리고 제 오랜 경력과 양심 사이에서 갈등했지만 결국 진실을 왜곡하지 않고 한국의 발전된 교통 시스템이 기술적 우수성은 물론 사람 중심의 철학과 안전 문화를 갖추고 있음을 정직하게 기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며칠 뒤 영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한국 방문 기간 동안 얻은 경험들을 다시 한번 곱씹었습니다.
20년 전 제가 겪었던 불편하고 혼란스러운 기억과는 달리 오늘날의 한국은 기술과 문화, 그리고 시민들의 협력이 어우러진 안전하고 효율적인 교통 시스템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영국 런던 공항에 도착한 후 저는 곧바로 캠브리지 대학 이사회 앞에서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서는 하이패스 시스템의 효율성, AI 기반 교통 제어, 첨단 대중교통 시스템, 그리고 응급 상황 시의 신속한 대응 체계 등 한국의 다양한 혁신 요소들이 영국 시스템보다 뛰어남을 객관적으로 서술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이사회 의장인 로버트는 제 용기 있는 보고서에 감사를 표하며 지금까지 고수해왔던 영국 중심의 관점을 제고하고 한국의 선진 시스템에서 영국이 배울 점이 많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회의에서는 한국의 교통 시스템 전문가들과의 협력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방안도 논의되었고, 이는 단순한 기술 비교에 머무르지 않고 양국의 장점을 결합하여 더 나은 통합 교통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미래지향적 제안으로 이어졌으며, 저는 이러한 프로젝트의 리더로 제안받게 되었습니다. 보고서 발표 후 저는 한국 방문 기간 동안 체험한 기술적 진보뿐 아니라 한국 사회 전반에 배어있는 배려와 협력의 문화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인천공항의 자동화 시스템, 공항철도와 대중교통, 하이패스와 고속도로 관리 시스템 등 모든 인프라는 단순한 기계적 기술을 넘어 시민들의 높은 윤리의식과 공동체 의식이 결합되어 운영되고 있음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특히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보여준 깨끗한 환경과 질서 있는 시민행동, 긴급 차량이 접근할 때 자발적으로 길을 양보하는 모습, 그리고 스쿨존에서 모든 운전자들이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속도를 줄이는 장면 등은 기술적 우수함 외에도 한국 사회가 사람 중심의 철학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종안이 설명한 바와 같이 한국은 단순한 하드웨어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시민 개개인이 서로를 배려하며 안전과 효율을 유지하는 문화적 기조를 확립해왔다는 점이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또한 저는 서울 외곽과 도심이 모두 동일한 수준의 질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도로 파손 신고 앱과 같이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기술과 인간의 조화가 만들어낸 결과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제가 처음 총장의 지시에 따라 영국의 우월성을 주장하려던 목적을 완전히 전환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결국 제 한국 방문은 총장의 영국제일주의와 저의 개인적인 선입견을 극복하고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한 진정한 교통 시스템의 우수성을 발견하는 여정이었습니다. 저는 영국의 우월성을 증명하려던 초심과는 달리 한국에서 직접 체험한 모든 사례들이 제게 큰 충격과 감동을 주었고, 이를 통해 학문적, 윤리적, 그리고 문화적 성장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번 경험은 한국과의 교통 시스템이 단순히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회의 가치관과 문화, 그리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결합된 결과임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교통 시스템의 발전과 관련된 정책 수립 및 기술 도입에 있어서는 단순한 기술적 측면뿐 아니라 인간 중심의 철학과 문화적 요소를 고려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번 방문을 통해 얻은 귀중한 경험과 깨달음을 토대로 한국과 영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가 서로의 선진 시스템과 문화적 장점을 공유하고 협력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한 교통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욱 유익하고 감동을 주는 사연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